각종 사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주 기자의 시시각각에서 함께 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카페나 식당, 영화관 등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키즈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차별 측면으로 보이는 노키즈존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인데요. 반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키즈존 관련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노키즈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린아이 출입 제한이 너무 지나친 차별이라는 또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노키즈존 논란을 일으킨 게 영화 겨울왕국 2인데요.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개봉 17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겨울왕국 2편을 둘러싸고 노키즈존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관심이 많은 화제작이다 보니 영화관에서 어린이 관객과 성인 관객 간에 본의 아니게 충돌이 발생한 건데요. 아이들이 영화를 보는 도중 떠들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이 잦다 보니 일반 성인 관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게 된 겁니다. 네, 보통은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성인들이 많이 보지 않죠. 하지만 겨울왕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겨울왕국 2는 개봉을 하자도 성인 관람객들이 좀 많은데요. 그 때문에 키즈존과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불편을 호소하는 성인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 관객이 늘자 SNS상에는 시끄럽고 산만한 아이들 때문에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20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9%가 영화를 보던 중 아이들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고 느꼈으며 노키즈존 상영관 도입에 62%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그러면 20대들은 이 노키즈존 상영관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20대의 42.9%가 소란스러운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 중 28.6%는 자녀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가 많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인 관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을 찾은 부모들도 할 말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겨울왕국이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 영화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공장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떠들세라 눈치를 봐야 하는 부모들도 가시방석인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그 둘의 협의점을 찾기가 힘들다면 사실은 이게 아예 키즈 전용 영화관을 만드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아이들과 함께 마음 편한 영화 관람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관람하도록 키즈 전용관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수원시 28개 어린이집과 수원 M영화관은 한시적으로 보호자 동반 어린이 전용 상영관을 운영했는데요. 200석 상영관 4개를 온전히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 논란 때문에 처음 생긴 곳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올해로 5년째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 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요. 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키즈 전용 영화관을 운영할 정도로 이 노키즈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영화관뿐만이 아닙니다.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사업장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 포털 사이트 지도를 보면 전국의 노키즈존을 표시해 보여주는 노키즈존 맵이 있는데요. 그곳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400여 곳의 카페, 식당 등이 노키즈존을 선언했습니다. 2년 전 240여 곳에서 160여 곳이 더 늘어난 건데요. 노키즈존 맵은 SNS나 메일로 제보를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도에 받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키즈존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요, 노키즈존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아이를 동반해서 가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좀 활용되는 곳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지도 좀 궁금합니다. 해외 상황은 어떤지도 좀 볼까요? 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노키즈존은 논란거리입니다.
과거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어린이 동반 손님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노키즈존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2013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동 출입을 제한했던 것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는 비행기에서도 노키즈존이 도입이 돼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죠. 네, 말레이시아 항공은 2012년 A380 도입 당시 이코노미석 일부를 콰이어트 존으로 설정하고 12세 이하의 아이와 동승자를 이 좌석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책은 아이 동반 승객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회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항의를 받고 철회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강경한 입장을 아예 고집하는 그런 항공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도의 저가 항공사 인디고 항공은 12살 미만 어린이는 탈 수 없는 노키즈존을 도입했는데요. 그 후 비판이 거세지자 인디고 항공의 주요 고객층은 사업가와 직장인이라며 이들이 비행기에서라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는 완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 항공사도 노키즈존 좌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탑승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뭐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연령대로 나눠서 일률적으로 어떤 탑승을 혹은 출입을 금지를 하면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 대상, 혐오 논란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노키즈, 노초딩과 같은 표현보다는 노매너존으로 방향을 틀어서 공공장소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 출입할 수 없도록 하자는 대안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노 키즈존을 노 매너존으로, 그러니까 용어부터 정리를 하자라는 건데, 이 노 키즈존을 두고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좀 볼까요? 네, 지난 5월 한 시장조사 전문 기업이 만 19세부터 59세 사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1%가 노키즈존을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은 노키즈존이 생겨난 이유로 부모의 예절 교육 실패와 아동이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꼽았습니다. 네. 성인 3명 중에 지금 2명은 노키즈존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시대건 아이들은 존재해왔고요. 지금 성인도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모두 다 아이들이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해해서 또 배려를 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노키즈존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노키즈존을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노키즈존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중성과 이중잣대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득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이중성이 드러난다고 꼬집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이중성.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 편의에 의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한 예로 머리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어머니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나누고 맘충이라며 비난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숙한 사회,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지만 현실에서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언행을 취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저출산 문제로 들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4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8.3% 감소해서 73,793명을 기록했고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8명 감소한 0.88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맞습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의 출입을 나서서 막는다. 그렇게 노키즈존을 운영한다. 과연 이게 괜찮은 건지 어떤 문제도 없는 건지 이걸 좀 짚어보고 싶은 건데요. 이 노키즈존이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부터 좀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내에서 노키즈존이 위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을 운영하던 제주도의 한 레스토랑 사업주에게 노키즈존 방침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영업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한 적이 있는데요. 인권위에서는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동등하다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곳은 지금 아이 출입이 가능한 곳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인권위는 동시에 헌법 제15조 영업자유 보장에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원하는 형태의 영업을 할 자유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 법보다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키존을 택할지 말지는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 출입을 제한하는 게 부당한 차별은 맞다. 하지만 영업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또 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준 게 아닌데 그러면 키즈를 이게 몇 살까지로 보는지도 이게 제각각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키즈는 영유아나 어린이를 뜻하지만 제주도 노키즈존 식당은 13세 이하의 아동의 출입을 금지했었습니다. 실제로 노키즈존은 가게 주인이 정하기에 따라서 5세 미만, 8세 이하, 12세 미만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즈존 여부를 선택하는 것도 가게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키즈를 규정하는 나이도 지금 제각각인데요.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을 만들어서 아이를 분리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 마련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의 노키즈존 현상은 내 권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하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산만하게 노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인 만큼 성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아동 친화적인 키즈존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키즈존 논란이 사실은 영화, 그러니까 겨울왕국 2 때문에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다른 문제와도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 출입만 금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최근 음식점에서 아이 동반 고객의 사고가 증가하고 그들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키즈존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특정 조건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다양한 노존이 생겨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 겁니까? 네, 부산 동래구의 한 카페는 중고등학생 손님의 방문을 거부한다고 공지해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해당 카페는 노 티네이저존을 해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중고등학생 카페 출입 금지 사진이 올라온 이후 인터넷상의 댓글은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 반응을 보이며 노 티네이저존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 출입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곳도 지금 있는데요. 최근에는요, 1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 출입을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명 노튜브 존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디가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난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은 유튜버 출입 금지를 선언하고 어길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튜버들로 몸살을 앓는 곳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홍보를 빌미로 무료 협찬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촬영을 해서 다른 손님들과의 갈등을 빚기도 하고요. 또 음식점의 경우 주방까지 출입하면서 촬영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한 노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장애인 존, 노래퍼 존, 노스터디 존 이렇게 다양한 노존이 생기면서 찬성과 반대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예 노존 혹은 예스존으로 구분한 그 업장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존 도입을 두고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며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최근 각 업장은 소비자의 두 가지 기호를 모두 사로잡기 위해서 노존과 예스존을 함께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인천의 한 호텔은 아이 동반 숙박이 가능한 예스키즈존과 프라이빗하게 성인만 사용이 가능한 노키즈존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에 영화 겨울왕국 2에서 촉발된 노키즈존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양쪽 입장 모두를 고려한 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자, 주기자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